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zure 앱 서비스 만들기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했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팁을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zure 앱 서비스는 이런 PC를 여러 대를 똑같은 템플릿으로, 우리 이걸 템플릿 PC라고 하면 템플릿 PC를 이제 학생들한테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가상 PC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나 선생님의 관리나 그 다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한꺼번에 설치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다 뿌려줄 때 이를 용도로 사용하더라. 그걸 알게 됐고요. 학교에서 Azure 앱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무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은 바로 Azure 스튜던트 계정을 이용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크레딧 카드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100불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Azure 테스트 계정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200불 정도를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레딧 카드를 집어넣어야 돼 가지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 쓰게 되면은 또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한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유료로 사용해야 되고요. 오피스 365 학교 계정을 이용하시면은 완전히 통합해 가지고 바로 그 계정이 Azure AD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정에 아이디와 암호를 또 넣거나 계정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학교용 계정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테스트 계정은, 이런 무료로 쓸 수 있는 계정은 코어 숫자가 전체 합쳐서 50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템플릿 계정으로 2코어짜리를 사용하고요. 메모리는 여기 잘못됐는데 2기가의 메모리가 아니라 4기가의 메모리입니다. 4기가의 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25대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학생 컴퓨터는 24대를 이용할 수 있겠죠. 교사용 컴퓨터 한 대에다가 포함해서요. 만약에 4코어에 8기가의 메모리를 이용한 7기가로 되어 있는데요. 메모리가 8기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8기가로 잡히면 이때는 4코어니까 12대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템플릿 한 대에다가 11대의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겠죠. 자, 시간당 과금을 보면 PC의 숫자에다 요율이라고 하는데요. 0.2냐, 0.4이냐, 요거 차이입니다. 2코어는 0.2가 곱해지고요. 4코어는 0.42가 곱해져서 이제 사용한 시간만큼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간 정도 사용하면은 이렇게 계산되겠더라. 20대를, 2코어짜리를 20대를 요율의 0.2로 10시간 사용했다면 40불. 큰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하자면요. 이제 보시니까 큰 돈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우리 학교에 PC를 사용하지 않고 다 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확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아닌데요. 근데 내가 단기간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들은 방과후나 아니면은 해커톤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될 행사, 교사의 연수는 보통 30시간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또 적은 비용으로 관리는 아주 편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zure 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Azure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Azure 계정에 등록해야 되고요. Azure 계정에 등록이 되면은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랩 서비스를 리소스 그룹 안에다 추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랩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랩 계정을 만들면 이제 그 계정으로 이제 Azure 본격적으로 랩 서비스 안에 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labs.azure.com으로 접속하잖아요. 여기 접속하고, 여기는 portal.azure.com으로 요것들을 작업을 해요. 이 이후의 작업들은 모두 다 labs.azure.com으로 접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름을 만들고 가상머신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OS도 선택되고요. 사용자 이름과 아이디를 암호를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할당 시간을 정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용해야 될지를 반드시 할당 시간을 정해줘야 되고요. 그거는 가능하면은 내가 사용할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OS 위에 소프트웨어나 다른 설정들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해줘야겠죠. 그래야 그것들 그 모양 그대로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니까요. 템플릿 PC에다가 그걸 세팅해야 되고요. 자, 세팅이 끝났다고 하면은 게시, 퍼블리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퍼블리싱을 하면은 이 PC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게시를 하고 나서 게시를 할 때 학생의 PC 숫자를 정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10대, 뭐 20대 이렇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PC를 이용해야 될 사용자 계정을 등록합니다. 사용자 계정은 메일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메일 주소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지메일도 되고 네이버도 되고 다음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도 되는데요. 뭐 어떤 계정이든지 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주면은 이제 그쪽으로 초대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접속한 사용자들을 확인하고 관리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다 쓰고 나면은 반드시 꺼주는 거 선생님이 꺼줘야 과금이 안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저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런 종량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꼭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종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린 요게 이제 아이디니까 템플릿 만들고요. 게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이미지를 다른 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쉐어드 이미지 갤러리에다가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쉐어드 이미지 갤러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먼저 내가 다른 실습실을 만드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내가 만든 이미지를 다른 선생님한테 주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쉐어드 이미지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업로드를 하고 나서 내가 다른 데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바로 뭐 계정을 뭐 다른 사람의 계정을 등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절차들을 안 거쳐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새로운 랩을 만드는 건요. 이런 작업들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포탈.azure.com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자, 그게 lab.azure.com에서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labs.azure.com이 아니라요. 포탈에서 작업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요 단계를 하나 거쳐야 되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은 사용자를 공유 이미지 갤러리에 이 사용자를 추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용자는 자기의 공유 이미지 갤러리를 만들 때 여기 있는 것을 연결시키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그대로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이미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 부분 이전 시간에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뒤로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5회차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학교에서 애저 랩 서비스를 사용할 때 공고해드리는 겁니다. 쉐어드 이미지 갤러리를 사용해서 템플릿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거를 재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연수 시간에 사용할 때는 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 숫자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그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어 숫자가 이거는 뭐 조금 트릭인데요. 코어 숫자가 오버하면은 계정을 하나를 테스트 계정 같은 경우에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 트릭인데 제가 이거는 뭐 합법이라고 그럴까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아주 그런 상태라서 제가 뭐 특별히 그냥 힌트만 제가 잠깐 드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요것과 요것을 잘 섞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종료 해놨는데요. 이것은요 종량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사용하고 나면은 컴퓨터를 꺼 주시는 거, 그래야 과금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좀 하기 번거롭다고 하면은 일정을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시간이 뭐 1시간이다, 2시간이다 하면 그 시간만 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실습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여유 시간 드는 거 제가 앞에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특정한 사용자들한테 아니면은 모든 사용자들한테 일률적으로 추가 시간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이 끝나면은 내가 아무리 일정을 정했더라도 사용이 끝나면 컴퓨터가 다 종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템플릿 PC도 마찬가지고요. 자, 방과후 학교에 이거 사용하기에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학교는 일반적인 컴퓨터의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빅과 같은 그런 시스템은 바로 붙습니다. 하지만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도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다른 것들은 되는데 마이크로빗만 되고요. 다른 이런 것들은 USB로 붙는 이 하드웨어로 이용해 가지고 컴퓨팅 하는 것들은 잘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런 실습을 하는 것들은 아주 잘 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드웨어는 내 로컬에 있는 하드웨어 USB에 꽂아야 돼 가지고요. 꽂아가지고 그것을 클라우드에 있는 이미지에 인식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마이크로빗은 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안 해봤는데요. 마이크로빗은 잘 연결되는데 그 외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는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유료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 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인터넷 결제보다는 오프라인의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도 되고요. 바로 내가 그 기술들을 이용할 때는 기술 지원도 간단한 것들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도 싸고 좀 할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들을 발급해 주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간단한 기술 지원은 여기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유료 지원 서비스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간단한 기술 지원은 이제 오프라인 대행사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학교에서 애저 랩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영상에 댓글로 적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